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을 알았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잿더미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성실하게 반복하다가 그 성실함 때문에 스스로를 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더 늦기 전에 전해드리고 싶은 진심입니다. 제게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침밥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40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믿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81살이 되던 해봄 그는 자신의 큰아들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헷갈린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에는 둘째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해가 지나지 않아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아침을 거르지 않았는데 왜 뇌는 그를 저버린 것일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침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그리고 먹은 후에 무엇을 하는가 이 4가지가 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성실함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의 성실함은 오히려 해로움을 매일 쌓아가는 일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일찍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저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말만 들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90이 넘어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수십 년간 함께 나이 들어온 동료들의 말년을 지켜보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침 식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뇌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살아있다는 신호, 움직인다는 신호,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 그리고 그 신호가 잘못되면 뇌는 천천히 조용히 스스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는 거창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중 하나를 혹은 여러 가지를 오늘 아침에도 하셨을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아는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 식탁이 5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해방 직후 전쟁의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아침에 흰쌀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된장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마시고 들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흰쌀밥은 생존이었습니다. 굶주림을 이겨내는 힘이었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 그 흰쌀밥은 더 이상 우리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제게 설명해 준 것을 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쌀밥이나 흰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침에 드시면 혈당이 매우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때마다 내 세포는 작은 충격을 받습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견딥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매일 아침 그것이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뇌에 매일 아주 작은 균열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된 돌담에 비유합니다. 매일 아침 돌 하나씩 빼내어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담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단 하나의 돌이 더 빠지는 순간 담 전체가 무너집니다. 뇌도 그렇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매일 아침 조용히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물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아침에 국이나 찌개 없이는 밥상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아침의 몸을 열어주는 느낌, 그 따뜻함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위안이며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러나 그 국물 속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트륨이 매우 많이 들어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 담긴 나트륨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뇌로 향하는 혈관의 벽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어느 순간 아주 작은 부분에서 막히거나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의 시작입니다. 알츠하이머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들 사이에서 결코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국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제가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저 역시 뜨거운 국물을 좋아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물의 양을 줄이고 건더기를 먼저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된장의 양을 조금 줄이거나 저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30살 때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100살이 넘어 뒤를 돌아보니 내 몸에게 매일 아침 무엇을 주었는가가 결국 내가 어떤 노년을 보내는가를 결정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침 식탁은 과거의 습관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아침밥을 다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 앞에 앉으셨습니까? 혹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방금 드신 밥이 소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노년을 지켜보았습니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그리고 한 명의 늙은 인간으로서 그 긴 관찰 끝에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일찍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아침 풍경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고 움직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루틴으로 굳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위험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은 소화를 위해 혈액을 위장으로 집중시킵니다. 이 순간 뇌로 가는 혈류는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을 때입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혈액 순환이 다시 활성화되고 뇌로 가는 혈류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앞에 멈춰 있으면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는 가장 혈류가 적은 상태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매일 아침 그 시간이 쌓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식후 즉시 움직임 없이 긴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아침 시간에 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은퇴 후 매일 아침 밥을 먹고 2시간씩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낙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휴식이라 생각했습니다. 은퇴했으니 쉬어도 된다고,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어제 본 뉴스를 기억하지 못했고 약속을 자꾸 잊었으며 말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뇌에게 좋은 휴식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뇌에게 진짜 휴식은 멈춤이 아니라 부드러운 움직임과 새로운 자극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입맛이 까다롭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익숙한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수년째 매일 아침 똑같은 것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흰죽 혹은 미음 혹은 늘 같은 반찬의 흰쌀밥. 몸이 아프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뇌에게는 조용한 위기가 됩니다. 뇌는 새로움을 먹고 삽니다. 새로운 맛, 새로운 향, 새로운 질감, 이 모든 것이 뇌에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신호, 세상이 다양하다는 신호, 탐색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신호, 그 신호들이 신경세포들 사이에 연결을 유지시키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것만 먹으면 그 신호 자체가 사라집니다. 뇌는 더 이상 탐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연결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100살이 넘었어도 아침마다 다른 것을 먹으려 노력합니다. 어떤 날은 고구마를 먹고 어떤 날은 두부를 먹고 어떤 날은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제와 다른 것 하나를 식탁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오늘 아침도 탐색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뇌에게 편안함만 주는 것은 뇌를 천천히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위안이지만 반복은 무감각입니다. 그리고 무감각은 망각의 첫 번째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를 혼자 하셨습니까?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 소리만 배경으로 흘려놓고 혼자 조용히 밥을 드셨습니까? 혹은 가족이 옆에 있었지만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각자 그릇만 들여다 보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 요양원과 노인 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고 식사 중 대화가 없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말을 하려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그것을 언어로 변환하고 상대의 반응을 읽고 다음 말을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전두엽을 끊임없이 작동시킵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단하고 계획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모두 전두엽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드신다면 전두엽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시간을 그냥 잠든 채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몇 년, 몇십 년이 쌓이면 전두엽은 점점 작동하는 법을 잊어갑니다. 저는 제 친구들 중 가장 일찍 기억을 잃은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살면서 매일 아침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았고 이웃과의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그것을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긴다고 침묵이 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쌓이는 동안 그의 뇌는 조금씩 문을 닫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76이 되던 해 그는 전화기 사용법을 잊었습니다. 79이 되던 해 그는 제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 앞에서 누군가와 단 몇 마디를 나누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 사신다면 혼잣말이라도 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다. 이 반찬이 맛있다.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 그 작은 혼잣말조차도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사신다면 밥상 앞에서 단 한마디라도 건네십시오.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도 좋고 어젯밤 꿈 이야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을 여는 것, 그리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전두엽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6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에 대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가 약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씹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을 찾게 됩니다. 죽, 미음, 두부, 으깬 감자, 몸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선택이 뇌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씹을 때마다 턱의 근육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여러 영역에 신경 자극을 보냅니다. 리듬감 있는 씹기는 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기억과 관련된 해마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면 이 모든 자극이 사라집니다. 뇌는 그 소중한 아침 시간에 씹기로부터 오는 신호를 단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100살이 넘어서도 아직 제2로 음식을 씹습니다. 오래 씹습니다. 한 입에 20번, 30번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씹는 시간이 저에게는 명상과 같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고 천천히 삼키고 다음 한 입을 기다리는 것, 그 리듬 속에서 저의 뇌는 조용히 깨어납니다. 물론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무조건 단단한 것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씹는 질감이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완전히 으깬 것보다는 조금 결이 남은 것, 완전히 부드러운 것보다는 살짝 저항감이 있는 것, 그 작은 차이가 뇌로 보내는 신호의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을 편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뇌는 편안함이 아니라 자극을 원합니다. 뇌에게 편안함만 준다는 것은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포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씹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신호를 뇌에게 매일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사람은 하지 말라는 말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을 대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105살이 된 지금도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스스로 아침 6가지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식사 습관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 뇌에게 오늘도 살아있다고, 오늘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하나의 작은 의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색이 있는 것을 한 가지 이상 식탁에 올리는 것입니다. 노란 달걀이든 초록 시금치든 주황빛 고구마든 상관없습니다. 색깔이 있는 음식은 대부분 항산화 성분을 품고 있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색깔이 있는 음식이 눈을 자극하고 눈이 자극을 받으면 뇌가 깨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흰 밥에 흰 죽에 흰 두부만 있는 식탁은 눈에게도 뇌에게도 아무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 색 하나를 더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오래 씹는 것입니다. 저는 한 입에 최소 20번을 씹으려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이 기억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음식의 맛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음식과 대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뇌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 중 단 한마디라도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신다면 혼잣말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구나. 이 된장국이 잘 됐네.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고 소리를 내는 것, 그것 자체가 전두엽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날의 날씨나 간밤의 꿈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밥상 앞의 대화는 어떤 보약보다 뇌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식후 5분에서 10분 걷기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안을 한 바퀴 돌아도 됩니다. 베란다에서 바깥 공기를 한번 마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 즉시 소파에 앉거나 눕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뇌로 가는 혈류를 되살려줍니다. 저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걷습니다. 그 걸음이 저에게는 하루를 여는 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제와 다른 것 하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꼭 새로운 음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소에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면 왼손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늘 국을 먼저 마셨다면 오늘은 반찬부터 드십시오. 작고 사소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뇌는 그 작은 낮춤에 반응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가 열립니다. 저는 이것을 뇌에게 주는 아침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식사를 마친 후 딱 한 가지 오늘 기대되는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오후에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것이 있다거나 오늘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거나 기대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뇌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움직이는 뇌는 현재를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기대가 없는 하루는 뇌에게 오늘이 어제와 다르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쌓이면 뇌는 굳이 오늘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6가지를 매일 아침 실천합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하나둘 빠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이 오히려 뇌를 긴장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나의 뇌를 향해 작은 정성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쌓여 5년 후에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치매를 막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치매를 늦추는 습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을 바꾸십시오. 식탁이 바뀌면 아침이 바뀝니다. 아침이 바뀌면 뇌가 바뀝니다. 그리고 뇌가 바뀌면 남은 삶이 바뀝니다. 아침 식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진실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들에 늘 같은 방식으로 답합니다. 웃으면서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저는 특별한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들은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오래 살아남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제가 목격한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찍 기억을 잃은 친구들, 혼자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다가 어느 날 자식의 이름을 잊어버린 이웃들, 평생 흰밥과 짠 국물로 성실하게 아침을 차렸지만 뇌혈관이 먼저 무너진 동료들, 저는 그 모든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저 사이에 무엇이 달랐는지를 긴 세월 동안 조용히 생각해 왔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색깔 있는 음식 하나를 더 올렸는가, 밥을 먹으면서 단 한마디라도 소리 내어 말했는가, 식사 후 소파로 직행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였는가, 어제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시도했는가, 오늘 기대되는 것 하나를 마음속에 품었는가.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실은 뇌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도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그 순간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느낌이 저를 매일 아침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무섭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몸이 늙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무릎이 시리고 걸음이 느려지는 것은 시간 앞에 겸손해지는 일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평생 살아온 내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조용히 지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침 식탁 앞에 앉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앉아 오늘 내 앞에 놓인 것들을 바라봅니다. 색이 있는 음식 하나,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오늘도 눈을 떴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아침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저의 뇌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기억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일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제의 나를 기억하고 오늘의 나를 살아내고 내일의 나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품위입니다. 그 품위를 지키는 일이 아침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105회의 삶 끝에서 조용히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아직 못하셨다면 지금 일어나십시오. 냉장고를 여십시오. 색깔 있는 것 하나를 꺼내십시오. 천천히 씹으십시오. 그리고 혼잣말이라도 좋으니 오늘 날씨가 어떤지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5년 후에 여러분을 지킵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식탁 앞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매일 아침 조용히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시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이 5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식탁 앞에 앉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